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지금까지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방법에 관해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많이 달리는 댓글이 자격증 따봐야 취직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나이에 직업을 구해야 할지 몰랐다는 한숨 섞인 얘기도 있어요. 일단 자격증 따봐야 취직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안 되는데 자격증마저 없으면 어떻게 취업을 할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격증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와서 졸업장을 따는 것과 비슷해요. 졸업한다고 다 취직되는 거 아니지만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졸업장을 원하기 때문에 따는 거잖아요. 학력 조건이 안 되면 아예 원서조차 넣을 수 없으니 졸업장이 필요한 거죠.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딴다고 다 취업되는 거 아니지만 자격증을 원하는 곳들이 많으니 자격증이 있어야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고 면접이라도 볼 거 아니겠어요? 어느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외국 법인이었던 이 기업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력 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 이른바 인류대 취업실에만 공고를 냈어요. 예상대로 수많은 인류대 지원자들이 몰렸는데요. 제출한 이력서 중에서 학교 이름조차 생소한 지방대 졸업자의 지원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상으로 영어나 컴퓨터 실력은 원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보통은 학력에서 1차 탈락되겠지만 관심이 생긴 회사 관계자는 그녀를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그 지원자에게 인류대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인류대 졸업자보다 더 많이 갖추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에겐 면접 기회조차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로 밤기차를 타고 와 서울의 유명 대학교 취업 게시판들을 살펴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열의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녀를 합격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그녀는 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회사에도 합격이 됐거든요. 느낌이 오시나요? 물론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20대는 아니지만 세상 모든 이치가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우선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나머지 합격할 만한 충분 조건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린 거예요. 필요 조건조차 갖추지 않고 먼저 투덜대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이에도 직업을 구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숨 쉬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직업을 구하라고 뒤에서 누가 등 떠민 거 아니잖아요. 다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 젊어서 열심히 돈 벌고 노후 준비해둘 때 본인은 뭐 하고 계셨어요? 물론 나름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남들보다는 부족했던 거예요. 한탄하고 맨날 한숨이나 푹푹 내쉬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로는 절대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더 나은 길이 열려요. 이 나이에도 직업을 구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도 일을 할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60 조금 넘으시고 자꾸 이 나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104세인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대생으로 우리나라 최고령 철학자이자 연세대 명예교수세요. 이분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인생의 한금기는 60에서 75세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미숙했고 노력하면 75세까지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이분은 65세 정년퇴임 이후 그때부터 80세까지 살면서 가장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80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조금만 더 해보자 하던 게 10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아직도 지필과 외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니 가능하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이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어차피 하루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면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걸 한숨 쉬며 찡그려가며 일한다면 일도 힘들고 실력 발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즐겁게 웃으며 일하는 직원과 찡그리며 투덜대는 직원이 있다면 둘 중 누구와 더 오래 같이 일하고 또 누구 월급을 더 올려주고 싶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일도 잘 되고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특히 체력이 떨어지는 나이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먼저 취업을 원하시면 일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해요.
먹고 살기 위해 금전적인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능력이 있어서 일하고 싶은지, 쉬기가 뭐해서 일할 수도 있고 건강적인 측면이나 일하는 게 좋아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일하는 이유에 따라 어떤 일을 할지가 정해지겠죠. 만약 돈이 필요해서 일한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세요. 연금 등이 있어서 적은 금액만 벌어도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한지요. 적은 금액도 가능하다면 공공근로나 파트타임 일자리들도 고려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하거나 하는 노력을 들여야 해요.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일하는 이유에 맞는 즐겁거나 보람된 일자리를 찾으면 되고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셨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추셔야 해요. 요즘 20대 졸업생들은 석사, 박사 학위에 토익, 토플에 다양한 스펙을 갖추려 노력하잖아요. 은퇴 후 취업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해요. 제 친구도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이런 쪽이 감각이 중요시되다 보니 직업적인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40대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50대가 되니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서 나와서 지금은 디자인과 상관없는 전기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직업 전환이 가능했던 건데요. 나이 들어서 취업을 알아보는 경우는 취업하기 쉬운 곳이나 따기 쉬운 자격증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쪽은 쉬운 반면 그만큼 경쟁도 심하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게 나은가도 따져보시고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셨다면 지인들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사시는 곳 근처에 광고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취업 루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취업 관련 온라인 사이트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 워크넷은 말 그대로 중장년들의 취업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중장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중장년층에 대해 퇴직 이전 단계부터 이후 구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직 및 취업 등 전반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정년 퇴직이 가까우신 분들은 꼭 살펴보세요. 벼룩시장. 예전에 길거리 신문으로 비치하던 벼룩시장의 일자리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벼룩시장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를 검색해보세요. 구직자를 찾는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어서 벼룩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 일자리를 찾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된 사이트가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인데요. 경력 단절 여성 및 구직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 교육, 인턴십 등의 경제 활동을 돕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경제 활동이 막막해진 여성 구직자분들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각 지역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등 직장생활 노하우도 알려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방문해보세요. 노인 일자리 여기. 올해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60세 이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분들 중 독고가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일자리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봐주세요. 구인 정보, 구직 신청 및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 쪽에는 지방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으니 들어가 보시면 선택의 폭도 넓으실 거예요.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 도농 인력 중개 서비스는 농촌 일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요즘 농촌에서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대부분 외국에서 온 인력들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할 사람을 찾는 주체가 농협이나 관련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 신뢰성은 있으니 농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푸드앤잡. 푸드앤잡은 요식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잘 알려진 취업 사이트인데요. 조리나 주방, 식당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둘러봐주세요. 이외에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천국 등 유명 취업 사이트 등도 있고요. 또 어떤 분야든지 그 전문 분야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활발하게 취업 관련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해당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또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위 취업 관련 사이트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따로 남겨둘게요. 지금까지 은퇴 이후 취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렸는데요. 은퇴 후에는 어디에 취직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란 생각이에요.
취업이 힘든 노동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